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대의 무당을 찾아서 진행자 무속 칼럼니스트 조성재 인사드립니다. 우리 시대의 무당을 찾아서는 무속TV의 특별기획 프로로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사랑으로 더욱 인기가 높아지는 프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자리 잡은 궁이신당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아담한 개화집에 궁이신당으로 현판을 걸어놓고 황희도 이북굿 애기만신이라는 글귀가 적힌 궁신당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나무를 이렇게 스낙나무로 모셔서 예단을 걸어놓고 또 이쪽에는 용궁으로 이렇게 연꽃도 떼어놓고 용궁으로 모시고 있군요. 자, 그러면은 신당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신통한 비법을 가진 무당 박옥. 부동산 매매와 경매 낙찰에 있어서 귀신이 고칼 노릇이란 말을 무색하게 하는 무당 박옥. 박옥만신의 신비한 능력은 주변의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한다. 팔릴 듯 팔리지 않고 확신하던 경매가 낙찰되는 등 늘 아쉬웠던 마음을 확실하게 채워주는 그녀는 약궁 약사들 사이에선 부동산 매매 전문가로 유명하다. 천문 지리도사의 신통한 능력을 받아 부동산과 땅의 기운을 읽어 시원하게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경기도 의정부시 궁희신당 박옥 무당을 찾아간다. 자, 박옥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궁기신당의 박옥만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정부에 이렇게 아담한 네. 한옥집에 네. 아주 잘 모셨네요. 신령님을 이렇게 또. 세터전으로 이사 왔습니다. 아, 그래요? 신당도 이렇게 아주 짜임새 있고 네. 또 이렇게 큼직하게 네네. 잘 모셨습니다. 신의 계시를 받고 연고도 없는 의정부에 와서 최선을 다해서 만든 도당입니다. 그래요? 의정부에 연고도 없는데 이렇게 네. 또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으니까 네네.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고 분발해야죠. 네. 궁이신당의 우리 박옥 선생님은 언제 무당이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 무당이 되셨어요? 내린꽃 가정은 내린꽃을 받고 지금까지 6년이 되었고요. 사실은 내린꽃 하기 전에 이미 무업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일명 야매보살 불법 영업이죠. 아, 그러니까 네. 내린꽃을 한 지는 6년이 됐고 네. 내린꽃 하기 전부터 네, 합친 세월은 8년의 세월이에요. 그러면 2년 전부터 네. 손님을 이렇게 봤다 이거죠? 네, 이미 봤습니다. 오, 그러니까 내린꽃을 하지 않고 손님을 봤다고? 네. 야매보살이라고? 네네, 선생님들이. 누가 그런 소리 했어요, 야매보살이라고? 이제 내린꽃을 결정을 하고 선생님들 신엄마를 찾아뵀잖아요. 그때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 너 야매 영업했구나 이러시면서. 아니, 그러면은 내린꽃도 안 하고 어떻게 손님을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게 처음부터 뭐 손님을 볼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병이 온지도 인식을 못했고요. 근데 자연스레 이제 신병에 이제 아픈 그런 것들이 지나가면서 누군가를 보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말문이 터진 거죠. 그래야 내가 안 아프고 일단은 그 말을 못하면 종일 병이 나니까 그렇게 시작됐던 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무병은 어떻게 아팠어요? 이제 처음에는 몸살처럼 왔고요. 나중에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뭐 풍파들을 많이 금전적인 것들 뭐 이런 것도 왔지만 또 제가 일찌감치 또 아들이 있어요. 아들까지도 갑작스럽게 막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들이 막 생기는 상황이 됐고요. 제가 막 입이나 손가락 이런 데가 마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소위 말해서
병명 없는 병, 그렇죠. 병원에 가서 안 낫는 병, 네. 그런 것을 앓고 계시다가 네. 나도 모르게 그냥 주저리 지나가는 맞아요. 사람한테 이야기도 해주고 네네. 아는 진짜 소리 정신병자처럼. 아는 소리 하다 보니까 병이 나았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손님을 보게 됐다. 네. 그러면 대부분 옛날 무당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 아무나 보고 이야기해주고 그러다가 따기도 맞고 때로는 정신병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정신병 들어갔어요? 아니 정신병원을 안 넣으시고 저는 사실은 조부모선에서 걷는데 교회를 보내셨어요. 네, 저를 예. 교회도 보내시고 이제 절에도 보내시고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집이 4대째 내려오는 이제 무업을 종사하는 집안이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랬군요. 인지를 하셨던 거죠. 아, 그러니까 4대째 내려오는 무당 집안, 네, 소위 말해서 무당으로서 뼈대 있는 맞습니다. 그런 무당 집안이었군요. 네, 오. 그런데 신령님은 동자가 앞장섰어요. 동자는 항상 앞을 따라다니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몸주가 동자만 있는 건 그렇죠. 아니고요. 늘 항상 저와 같은 코드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늘 옆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박우 선생님은 지금 현재 인간 나이로는 30대 중반인데 네. 보면 늘 얼굴에 동자가 네, 함께 네. 하는 것 같아서 어린애 같아요. 저 5살 동자로 살고 아, 싶습니다. 5살 동자로? 네. 오, 그러셨군요. 그런데 우리 박옥 선생님은 부동산 매매 팔리지 않아서 속을 썩이는 부동산을 쉽게 팔아준다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저희들이 오늘 찾아왔습니다. 자, 박옥 선생님, 네. 안 팔리는 부동산이 한 방에 휙 팔아준다면서요? 저와 10만에 계시고 비밀 영업이죠. 10만에 계시고 비밀 영업이요? 그래 무슨 10만에 계시고 비밀 영업이라도 무슨 비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법은 공개가 안 됩니다. 아, 공개가 안 됩니까? 그럼요. 그럼 저만 아는 거죠. 신령님 시기대로 이렇게 네, 하면은 맞습니다. 한 방에 이제 네. 그 부동산이 확 팔리는 거예요? 뭐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거는 정확히 안 된다 표현을 하고요. 가능성 있고 돼야 되는 게 있는데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되면 나오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만 아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러면 부동산 가지고 팔리지 않아서 예를 먹다가 우리 박옥 선생님을 찾아와서 부동산이 팔려서 해결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여러 가지 사례도 있지만 최근 얘기로 하자면 최근, 예. 이제 일명 우리들 말로 뭐 빠꿈이라고 할 정도로 빠꿈이? 무당보다 더 무당 같은 그런 분들. 아, 손님 찾아온 손님이 네네. 아주 무당집을 많이 다녔던 그런 손님이다 그렇죠.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 상가 쪽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계셨었는데 이제 굿도 해보고 예방도 해보고 치성도 해보고 안 해볼 이제 해볼 방법은 다 하시다가 경매에 넘어가기 이제 석 달 전이셨어요. 자포자기 상태에서 오셨다가 저와 인연이 맺어지고 일주일 만에 나간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고비를 그러니까 넘어갔죠. 아, 경매를 3개월 앞두고 네, 자포자기 상태에서 우리 소문을 듣고 우리 박옥 선생님 찾아와서 네네, 일주일 만에 네, 그 부동산이 팔렸다. 예. 그 부동산이 그러면 뭐 규모가 적은 거였어요? 큰 거였어요? 13억가로 알고 있습니다. 오, 13억 정도면 그래도 제법 큰 부동산, 쉽게 매매가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동산이었는데, 네. 그랬군요. 그러면 그 부동산 매매되고 난 뒤에 뭐 성공 보수 좀 받았어요? 성공 보세요. 네. 막걸리 하나, 막걸리 하나, 소주 2개, 소주 2개, 사탕 3개, 사탕 3개.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감사하다고 1,000만 원짜리 굿을 하셨어요. 인사를 올리신 거죠. 그 감사하다고. 네. 대부분 일이 되기 전에 일을 이루어달라고 굿을 하는데 우리 박홍 선생님은 일을 끝내고 난 뒤에 감사의 굿을 했군요.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상황이 그렇게 됐군요. 예. 네네. 그런데 제가 또 듣기로는 우리 박옥 선생님이 부동산 매매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시행하는 경매 물건의 낙찰에도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부동산 매매나 경찰이 이제 그거나 문서의 경매나, 경매나 그게 문서의 움직임들이잖아요. 아, 예. 그 문서의 움직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 눈에는. 아, 그래요? 네네, 그게 보이면서 숫자가 떠요. 금액을 아. 넣을 때는 머리에 어쩌고 저쩌고 숫자가 딱 뜨고, 또 하나는 이게 어떻게 뻥튀기가 될지, 손재가 될지, 어디가 분양가가 될지가 그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흐름대로 말씀드리면 또 그게 또 손님하고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쪽이 주종목 아닌 주종목이 된 것 같아요. 주종목. 그러니까 요즘도 법원에서 경매가 많이 네네. 유행을 하잖아요. 맞아요. 옛날처럼 그렇게 요즘 경매에서 돈을 많이 남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경매 물건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경매에도 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이제 경매는 입찰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소지하고 나셔서 얼마큼 또 손해익을 따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아, 경매가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수익을 남기는 이제 그런 시대는 네. 지나갔지만 맞아요. 그래도 경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네. 있는데 경매에 낙찰하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는데 네네. 그것도 또한 대단한 능력이시군요. 그러니까 문서의 흐름, 돈의 흐름이 보이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문서의 흐름, 돈의 흐름을 바라보신다. 네. 자, 그러면은 물건이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서 예를 먹으신 분이나 또는 법원에 경매 물건을 낙찰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우리 궁의신당의 박옥 선생님을 꼭 찾아와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을 팔리지 않는 부동산을 우리 박옥 선생님 찾아오면은 이렇게 쉽게 네네. 해결을 하는데 그 비법이 그래도 조금은 공개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개개인의 운때도 물론 중요해요. 그리고 문서가 움직일 수 있는 운인지 아닌지도 보고요. 또 하나는 그 흐름을 봐요. 이게 터라고 하죠. 터 임자들이 다 있어요. 그 임자가 어떻게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도 보고 또 저희 모시는 신령님들께서 주시는 부적이든 이제 굿이든 여러 가지 예방법이 저만의 쓰는 방법이 있겠지요. 아, 네. 다양합니다. 그래서 신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부적도 쓰고 비방도 하고 그럼요. 때로는 굿도 하면서 이제 네, 그런 맞습니다. 맥힌 부분을 푸는 거죠. 풀어서 매매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군요. 맞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자, 그러면 정말로 우리 박옥 선생님은 부동산 매매와 또 경매 낙찰에 대해서 네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또 궁의신당이다 보니까 삼신 받는데도 또 뭐 능력이 탁월하다고 그러시던데. 또 저희 집에 또 입소문 난 일 중에 하나가 또 아이가 요즘 시대가 또 불임이 많잖아요. 아, 예. 그리고 또 병원에 아무리 뭐 의학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또 안 되는 방법들이 있어요. 또 모시는 할머니 중에 한 분이 삼신불사 할머니가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삼신 받는 일이 또 하나의 제가 잘할 수 있는 능력으로도 좀 칭해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삼신 받는 능력도 궁의신당이니까 삼신 할머니 중에 한 분을 모셨으니까 삼신 받는 능력도 남들에게 뛰어나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병원을 다니면서 네. 임신을 하려고 그랬는데 임신이 안 됐는데 네네. 우리 박옥 선생님 찾아와서 임신된 사례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죠. 예, 저하고 6년 신도예요. 6년 아. 신도인데 뭐 6년 전에 아이 비는 일로 만난 게 아니고 이제 무병이 아닌 신병으로 인해서 힘들어졌다가 저와 또 인연이 돼서 가다가 아이를 이제 갖고 싶은데 10년의 결혼 생활 끝에도 아이가 안 들어섰고요. 병원에 가서 뭐가
남편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제가 6년 만에, 그러니까 처음 만나 점을 본 세월 지나서 이제 신도가 됐으니 왕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 후에 6년 만에 점을 봤더니 남편 쪽에 조금 문제가 보였고요. 1차적으로는 이제 내가 말한 대로 병원 가서 확인을 해봐라 했더니 또 병원에서 나오신 진단이 0.5% 실험관으로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관 아기를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고 여쭤봤는데 제가 시술을 받지 못하게 했지요. 못하게 했고 그 아이 몸도 좀 안 좋았고요. 또 경제적으로 시험관 아이 갖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형편도 편치 않았고 그러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삼심 받는 일을 해줬고 지금 현재 딸아이를 낳고 100일이 지나섰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남편한테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네. 병원에서 남편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험관 아기로 준비를 하면 0.5%의 확률이 있다. 네네. 그거를 우리 박옥 선생님이 삼신을 받아서 이쁜 공주를 낳게 만들었군요. 감사한 일. 아니, 그러면 남편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큰 문제가 아니었는 모양이죠? 거의 뭐라면 양쪽이 다 못 갖는 걸 불임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 정자에 좀 문제가 생겨서 실험관으로도 조금 확률이 굉장히 낮았던 상황이었어요. 아, 정자의 숫자가 적다든지 정자의 네네네. 움직임이 활발하지 못했다든지 그런 예, 맞습니다. 경우였군요. 그래서 큰 씨가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가능했다는 이야기네요. 제가 아는 제가 이제 무속 피해 사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예전에 아기를 못 가진 사람을 아기 갖게 해준다고 그냥 엄청나게 그냥 굿도 시키고 뭐 다 하고 해서 엄청나게 사기를 쳐서 그냥 나쁜 무당도 있던데. 그러면 안 되죠. 아기를 갖겠다는 건 간절한 그 여인들의 그 집안의 네. 간절한 마음인데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무당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요즘은 삼신받으러 잘 안 잘 오죠? 안 와요. 병원 잘 다 안 와요. 가버리니까. 그리고 와서 점사를 보셔도 이제 오시면은 이제 아이가 어쩌다 저쩌다가 제가 점사가 나오잖아요. 그래 나와도 무당집의 의뢰는 잘 어려워하세요. 병원부터 가서 해결을 하시려고 하면서 언제 아이가 들었을까요?까지만 물어보지 방법책은 아무래도 좀 걱정하시면서 잘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부부가 문제가 없는데 아기를 못 가지면은 임신 안 되면은 그렇죠. 꼭 삼신을 받아야 된다. 맞아요. 저는 삼신을 받고 임신을 하는 그런 부부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네. 아무리 현대 의학이 발달하더라도 우리 그럼요. 무속에 삼신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박옥 선생님이 작년 12월 달에 모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될 거라는 걸 그냥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냥 딱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무당은 마음을 먹으면 24시간 이제 보이지 않게 영과 영이 통하는 접신 상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지 않은 질문을 그 방송을 통해서 받았고요. 나오는 대로 답변을 드렸을 뿐이에요. 거기서 대본도 없이 이제 갑자기 진행자들이 예. 재미로 이렇게 누가 될 거냐 물어봤을 때 근데 시국이 또 어지러웠던 시국이니까. 지금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또 많은 또 인기를 얻고 있는데 우리 박옥 선생님도 그렇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하셨구만요. 네, 그랬어요. 자, 지금 무당이 되신 지 이제 신을 내리고 6년, 신을 받기 전부터 8년 되셨는데 무당으로서의 가장 보람을 느낀다면 어떤 때가 보람을 느꼈어요? 모든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남들 내 신도들 주변 분들이 잘 되면 무당이 보람이 있지 않냐 하시지만요. 또 물론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또 예를 들어보자면 저희 아들이 16살이에요.
근데 이제 저한테 오신 손님들 중에 같은 나이에 여자아이가 한방병원에서도 안 되고 양약병원에서 안 되는 희귀병을 희귀병. 가졌어요. 그래서 몸도 못 쓰고 이제 식물인간처럼 그냥 들어 누워서 학교 생활도 못하던 아이가 왔을 때 물론 가정 형편도 힘들었고요. 또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같이 일해주시는 친엄마도 있었고 동기들도 있었고 선생님들께서 돈과 상관없이 우리가 무당이라면 이 아이를 살려주자. 이렇게 해서 또 그 아이가 정말로 석 달 안에 이 집에 이사 오기 전에 2층 집이었거든요. 그 2층 집에 걸어오는 모습을 딱 보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했을 때 아 내가 이래서 무당이 됐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었었던. 예, 우리 무당들은 늘 우리를 찾아온 사람들이 그 소망을 이루고 또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건강을 찾고 또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질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 박옥 선생님을 찾아와서 긴 어둡고 침침한 힘든 긴 터널을 벗어나서 광명의 시간을 가진 지금 너무나 행복해하는 신도분을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인천 서구에 삽니다. 인천 속에서 오셨어요? 네. 아이고 멀리 인천이면 여기 극 같은데 굉장히 멀잖아요. 1시간 아니고 한 4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차로? 네. 오, 그래 가까워요?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박옥 선생님하고 인연이 몇 년 차 되셨어요? 지금 3년 차 들어가요. 아, 3년 차 들어가요? 네. 3년 차 들어가면 별로 뭐 길지도 않는데 얼굴이 미인이라서 뽑았어요. 어떻게 미인이라서 이렇게 응? 그런가?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박옥 선생님을 어떻게 아시게 됐습니까? 한 3년 전쯤에 그 당시에 제가 금융사고가 좀 생겨가지고요. 아, 금융사고? 법원에 쫓아갈 일이 생겼었는데 그래서 너무 급해서 회사 후배한테 소개받았어요. 회사 후배한테 네. 그냥 용한 사람 없냐 그러니까 그냥 국민신당을 딱 소개를 해줬어요. 그 친구도 같은 일을 해서 그러니까 저를 전극적으로 선배라고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소개받기로는 약사분들한테 굉장한 유명한 그 약사분들한테 입소문으로 그냥 알려지지 않은데 그래요? 굉장히 유명하다고 아니 쫄랐어요 그날. 네. 약사분들한테 유명한 약을 뭐 좋은 약을 지었다든지 뭐 병을 잘랐어도 그런 저도 이야기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물어봤더니 그런 건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그분들은 약사분들이 누굴 잘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근데 무슨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해결 본 게 있다고 소개받았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래요? 약사분들이 뭐 뒷돈으로 뭐 그냥 땅도 사고 규물도 사고 많이 했나? 그쪽 분야는 전혀 몰라서. 그러면은 그 박옥 선생님을 처음 뵀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때 제가 저녁 7시 반에 예약을 하고 그 당시에 사실은 굉장히 죄송하지만 다른 분을 9시 예약을 또 해놓고 강남에 계신 분을 예약을 하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부끄럽지만 무속인들 그 무당집을 소위 엄청 다녔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만나기 1년 전에 돈도 한 1억 가까이 날린 적도 있고요. 굿도 엄청 해서 다시는 안 간다 생각하고 있다가 급하니까 또 찾아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7시 반에 왔을 때 만약에 강남 그분이 좀 더 빠른 시간이었으면 못 만났겠죠. 이 좋은 선생님은. 근데 다행히 7시 반이 가능해서 제가 왔죠. 맨 처음 봤을 때 이미 씨는 굉장히 저보다도 어리니까 어린 분이 어떤 분일까 하고 긴장했었어요. 그리고 2층에 있었고 왔을 때 맨 처음 인상은 되게 순수했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순수한 거 보고 반했어요? 아니요, 설마 돈을 지불하고 고객 입장에서 문 열고 왔을 때 보통 가면은 저희가 이제 무속집을 가면요 물어보 그러니까
뭐 때문에 왔냐 이렇게 물어보죠. 뭐 때문에 고민이 뭐거나 아니면 뭐를 쓰라거나 뭐 이렇게 대부분 그렇거든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근데 저희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뭐 때문에 왔다라고 말하신 분은 처음이었어요. 아, 네. 앉기도 전에 네. 자리에 앉기도 전에 우리 박옥 선생님이 너 뭐 때문에 왔구나.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이거죠. 그 순간 다리가 풀려서 깜짝 놀라서 저 사실은 떨렸는데 꾹꾹 참았어요. 왜냐면 솔직히 긴장하잖아요. 고객으로 왔을 때 그렇죠. 마치 내가 다 읽혔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좀 아닌 척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점사를 보러 신당에 들어서면은 대부분 다 긴장을 하죠. 그래서 뭐 때문에 왔구나 하는 바람에 그냥 긴장도 풀리고 그 다리도 두들 떨리고 그냥 그래서 모든 걸 이실 짓고 다 하셨구만요. 그렇죠. 이실 짓고 하고 매달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실 짓고 하고 매달리면서 낚였구먼. 또 그만큼 피해를 많이 봤는데 또 와서 또 살려달라 그러니까 또 낚인 거예요 이게. 낚인 건가? 제가 낚은 것 같아요. 아, 낚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반대로 제가 낚은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2년 맺고 그래서 그때 만나서 뭐 금융사고 이런 거 잘 해결이 잘 됐습니까 그래? 지금 완전히 끝나진 않고요. 해결 중이고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잘 되고 있어요? 네. 아이고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늘 이제 찾아다니시고 그러시는군요. 네, 자주 와요. 왜냐하면 마음 이렇게 뭐 딱히 물어보지 않아도 자주 오는 편이에요. 오늘 이렇게 우연히 오시는 바람에 이렇게 저하고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떨리네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행복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도 네네. 우리 박옥 선생님을 만나서 깨끗이 정리하고 지금 아주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것을 보니까 박옥 선생님은 그래도 무당으로서 보람을 크게 느끼실 것 같아요. 늘 감사한 일이에요.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이 행복해진다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또 그 시간 동안에 저는 또 생각하는 게 신도분과 제가 하나로 같은 마음으로 빌어야 되는 거고 신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간에 금방 이루어진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뢰가 바탕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서로 고마워요. 잘 되면 저도 고마워요. 그렇죠, 감사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네. 서로 믿으면서 네, 맞아요. 같이 어려운 일을 해결해 나가면 신도분도 좋고 그럼요. 감사한 우리도 거죠. 보람을 느끼고 정말 감사한 이야기죠. 저 주변에 선생님들께서 농담 삼아 너는 인덕이 많다 그러세요. 아, 인덕이 많다? 네. 오시는 분들이 뭐랄까 제가 막 특별한 게 아닌데도 가족같이 또 믿어주시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가고 이래서 그러신 건지 어쩐 건지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근데 진짜 인덕이 많은 거죠. 아니 그런 것은 인덕이 많다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령님 덕이기도 하지만 그치.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박옥 선생님이 그만큼 진솔하게 또 성심성의껏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같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아닌가. 그는 거기에 대한 성격이에요, 성격. 그게 아닌가 생각해요. 오히려 손님들이 신도들이 걱정 마세요. 할머니들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될 때까지 잠을 못 자요. 오히려 저를 위로해줘요. 기다리세요 좀 그러면서. 그랬군요. 아이고. 네. 모든 우리 무당들이 그런 마음 자세로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대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무당이 될 수 있을 건데 찾아오는 사람은 손님들을 돈으로 생각하는 일부 나쁜 무당들이 많아서 우리가 맞아요. 좀 그런 오해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6년, 8년 됐으니까 후배도 있고 선배도 있는데 네네. 선배나 후배 무당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시죠. 당부의 말. 당부의 말, 하고 싶은 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선배님들께는 저보다 더 힘든 시간을 먼저 가신 분이잖아요. 그 세월만큼으로도 무조건 존경을 해요. 존경스럽고 그 세월을 나는 어떻게 갈까 싶을 때 많거든요. 그런데 가끔 아쉬운 점은
저는 아직은 못 따라가지요. 선배님들의 또 뛰어난 기량이라든 연륜이라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또 따라가고 배워야 되지만 그런 능력들을 많이 가지심에도 불구하고 인성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들이 많아요. 그리고 본인들은 그만큼의 또 책임감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또 존경하는 분들로서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의 무게감이 없을 때 조금 속상한 것들, 조금 본인뿐이 아니라 이 길에 가시면서 원로들로서 조금만 더 책임감 있고 반듯하게 또 양성하고 후학 양성도 잘하셔야 되고 좀 이런 것들. 아, 그러니까 돈으로 보지 말고 제자들은. 그러니까 선배 무당은 원로 선생들은 그에 걸맞게 네네. 우리 무교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을 해주고 네네. 또 후배 무당들은 정말로 돈 밝히지 말고 그쵸. 성심성의껏 나를 찾아오는 힘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네네. 무당이 되자. 그리고 또 무당으로서 정신을 후배분들이 또 잘 이어가셔야 되고요. 전통성도 잊지 말으셔야 되고요. 너무 퓨전이 많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궁이신당 네. 박옥 선생님이 자기 자랑을 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저 자랑이 다른 건 없어요. 없고요. 그냥 바보 문학입니다. 바보 무당. 네네. 어, 안 똑똑해지고 싶어요. 안 똑똑해지고 싶다. 네, 그냥 순수해지고 싶고요. 바보 무당이라는 것은 3살, 5살 아기의 수준으로 늘 사람들한테 거짓말하지 않고 네네. 사람들한테 속이지 않고 사람들한테 진솔하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무당으로서 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시죠? 네, 근데 사실 선생님 저 직설화법이에요. 직설화법? 네. 직설화법 뭐 돌직구 화법. 무조건 내내 잘 됩니다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돌직구예요, 돌직구. 근데 최소한의 거짓말은 없어요. 거짓이 안 되고 그냥 나오는 대로 전달자, 변호사, 뭐 대변인의 역할에 충실한 그냥 그런 무당이라는 소리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늘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대로 그럼요.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당연하죠. 그게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쵸? 뭐 여기는 어떻게 사탕 발림만 해요. 찾아왔는데 뭐 좋은 이야기 하면 이상하죠, 거기. 아니 돈 벌려면 사탕 발림 해야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아니 겁을 줘야 구슬을 하죠. 뭐 좋은 이야기만 그렇잖아요. 뭐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럼요. 비를 맞춰야 구슬하는 겁니까? 그렇다네요. 그래요? 비를 맞춰서도 안 되고 겁을 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진솔되게 그 사람이 또 구달 집안이 있고 구달 안 하는 사람이 맞아요. 있고 그러는 거니까 잘 가르쳐 꼭 굿만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늘 진솔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그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일반인들한테 하고 싶은 말, 일반인들이 우리 무당들을 이렇게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은 사람으로서 엄마로서는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말이 꼭 하고 싶어요. 물론 사이에서요 제가 늘 기도하고 항상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귀신도 되고 신도 되고 사람도 되는 사이에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인간 세계에선 사람이 돼야 되고 신을 접신하는 과정에서는 또 신도 돼야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선입견 같은 게 일단은 싫고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무당 어쩌고 저쩌고 물론 저 스스로 잘해야겠죠. 인식을 바꿔야 하고요. 노력할 거고요. 근데 먼저 선입견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 우리 무당을 바라볼 때 귀신을 모신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무당들도 평범한 여자로서 여자이고 싶고 또 엄마이고 싶고 또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편견 없이 봐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한테 찾아오시는 손님들께 바라는 점은
자기 중심은 지키시되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다가오셨으면 좋겠어요.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다가온다는 게 어떤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봐 얼마나 봐 어째 네가 어째 무슨 동물원 원숭이 같이 안 보고 나는 그분을 대할 때 최선을 다하는데 재미삼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담하러 오는데 재미로 또는 네가 얼마나 잘 보나 그렇죠. 떠보려고 네네 또 다 그러거든요. 심심풀이로 이렇게 또 우리 박옥 선생님이 또 미인이시니까 혹시 여자로 생각해서 찾아오는 그런 사람은 사절이다. 사절입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옥 선생님 긴 시간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부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좋은 사제로서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는 딱 이거 하나 있어요. 네. 선생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무당이면 좋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말씀이시네요. 옳고 네, 그름을 그런 사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훌륭한 무당으로서의 성공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의정부에 사시는 궁이신당 박옥 선생님을 만나 뵀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상담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무당은 다음에 어떤 선생님을 모시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